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요즘 개나 소나 1억, 10억 우습게 얘기는 하는데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300만원씩 저축을 해야 3년 걸리고 10억이면 30년이 걸립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일단 달에 300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월급쟁이 중에 없어요. 네. 사실 어려운 돈입니다. 그러니까 1억 모으려면 달에 300씩 3년 걸린다. 물론 3년 동안 300씩 넣으면 1억은 훨씬 더 많이, 1억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읍니다. 1년에 3,600이니까. 거기다 이자 붙으니까 1억 1,000만 이상 모을 수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달에 300씩 모을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사실 거의 없습니다. 200도 진짜 없습니다. 150도 거의 없어요. 100도 소수입니다. 네. 한 80도 많잖아요, 여러분. 달에 80씩 모으는 사람도. 그러니까 1억 모으려면 달에 80만원씩 10년 모아야 돼. 10년 안 쉬고 한 달도 빠짐없이. 그럼 10년 동안 또 일을 해야 돼요. 10년 동안 1억 모으려면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. 일을 계속 해야 돼요. 왜냐, 돈을 벌다가도 일 그만둬 버리면 돈 까먹거든요. 여러분 돈 까먹는 거 순식간인 거 아시죠? 몇 달 놓으면 몇백 까먹거든요. 근데 왜 1억 2억 우습게 알죠? 근데 그거 아십니까? 1억 2억을 우습게 하는 당신이야말로 1억도 없다는 거. 1억이 아니라 뭐 2천만원 3천만원도 없을걸요 아마. 왜냐, 돈을 어떻게 좀 많이 모으고 관리를 잘한 사람은 아무리 요즘에 뭐 현금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현금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. 더구나 서민은 이 현금을 더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현금이 목숨줄이에요. 목숨줄. 서민들은 뭐 자산이 해봐야 낡아빠진 집밖에 없잖아요. 빚는 경우도 많이 있고. 근데 그런 사람이 현금의 가치를 무시해요.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? 상당수의 서민들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례 엄청 많은 걸 알고 있는데, 근데 무슨 배짱인지 현금을 우습게 합니까? 그래서 그런 건가? 그래서 생활 한편이 나아지지 않는 건가?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우린 현금마저 못 모으면 미래가 없어요. 여러분 다 월급에 돈이 나오잖아. 월급 말고 돈 나올 때 있습니까? 여러분 일하는 직장 말고 돈 나올 때 있나요? 물려받을 거 있습니까? 아니면 지금 직장 그만두면 더 좋은 직장 이직할 수 있어요? 사업하면 잘할 자신 있습니까? 없잖아요. 없지 않습니까? 물론 월급에 대해 불만하는 거 인정해요. 근데 월급이라도 버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. 월급이라 버니까. 내가 불만 가지 월급이라도 버니까 그래도 의식적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고, 이 월급 가지고 쪼개가지고 어떻게 내가 매달 돈 얼마씩 모으니까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. 적어도 불안하지 않는. 근데 이것마저 안 한다면, 돈까지 안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? 그냥 사는 걸로 만족한다면, 그럼 뭐 미래는 없는 거죠. 여러분 우리가 젊다는 거 어떤 걸까? 놀기 좋다? 가장 이제 피부가 탱탱하고 가장 뭐 예쁘고 잘나더라?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, 가장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이 먹어서 극복이 안 됩니다. 놀기 좋은 시절도 맞는데 돈 벌기 좋은 시절도 맞아요. 둘 다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사람들은 보통 노는 것에 정신 팔리고 뭔가 즐기는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산 축적하는 것을 좀 등한시해요. 자신들이 뭐 딱히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졌다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.
그래서 저 돈을 모은 적이 없으면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. 이게 적어도 내가 돈을 억척스럽게 모을 입장이 아니라면 뭐 1억이 어떻고 2억이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. 부끄러운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억설이 나게 허리띠 졸라서 모아봤지만 작은 돈은 소중하게 잘 모아야 큰 돈을 모으지. 월급 몇 푼 얼마 안 된다 이 생각으로 하는 사람 치곤 돈 모은 사람 못 봤습니다.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모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. 보통 사도 월급 작잖아요. 월급 고만고만 하잖아. 근데 돈을 모으려면요 작은 돈 관리해야 돼요. 작은 돈. 푼돈이라고 하죠. 푼돈 우습게 여기면 안 돼. 생각보다 서민들이 푼돈을 잘 씁니다. 왜냐? 사람들이 큰 소비는 뭔가 돈을 많이 썼다 느끼는데 이 짜잘한 소비는 돈을 썼다고 안 느끼거든. 이 짜잘한 소비도 많이 하면 큰 돈이 되는 겁니다. 생각보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짜잘한데 돈을 많이 씁니다. 특히 서민들이 짜잘한 돈을 쓰는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.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럼 짜잘하게 어떻게 돈을 쓰냐? 일단 대표적으로 배달 음식. 오히려 좀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동네일수록 배달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. 많이 먹어요. 서울에서 가장 배달 콜이 많이 온 데가 어딨냐면 관악구 신림동이에요. 예. 그 카이사님한테 나중에 요청해가지고 관악구 신림동 거기 평균소득 얼마 되는지 보세요. 충격받을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반도 안 될 겁니다. 서울 전 지역에서 아마 뒤에서 놀 거예요. 제가 그 통계에서 본 바로는 그게 작년인가 그랬는데 3천만 원 그렇습니다. 평균소득이. 전체 평균이에요. 그럼 그거보다 떨어진 사업도 있다는 거죠. 서울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잘 버는 데는 엄청 잘 버는데 못 버는 데는 못 벌어요. 여러분.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. 특히나 이제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. 지방에 상경한 사람들이.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인구가 많아요. 근데 거기 통계가 좀 처참해. 출산율은 가장 바닥이고 거기다가 이제 소득은 또 거의 뭐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아래 수준이고 근데 배달콜이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혼자 사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거예요.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. 아니잖아요. 제 경우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집이 잘 살면 배달 음식을 극혐합니다. 싫어해요. 배달 음식 몸에 안 좋다는 거, 당 많이 들어갔다는 거 다 알잖아요.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.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은 많이 먹어. 뭐 귀찮아서. 아니면 한 번 정도 먹는 건데 뭐가 대수야. 근데 그 한 번 먹는 게 매일같이 먹으면 그 돈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. 그 돈도 무시 못합니다. 그래서 그 생각 안 들어요? 여기 사는 분들 그렇게 소득이 많은 분이 아닌데 소득이 많은 그 분들이 안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먹지? 이 생각 안 듭니까? 근데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있잖아요. 배달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짜잘한 소비가 많아요.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이상하게 싸다고 하면 다 삽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웃긴 게 싸면 절약한 줄 알아요. 아닙니다. 싸도 필요 없는 거 안 사야 돼요. 싸도. 안 사야 됩니다. 근데 많이 삽니다. 왜냐? 싸면 절약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. 배달 음식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. 배가 아픕니다. 배가 아파요.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 보통 이제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MSG 폭탄입니다. 폭탄. 적당히 넣는 게 아니에요. 설탕은 그냥 있잖아요. 종이컵 한 컵에다가 그냥 들이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설탕만 넣을까? 물엿도 넣을 테고 그리고 뭐 조미료 넣을 테고 다 넣습니다. 미연도 넣고.
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. 그 맛이. 근데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? 그렇게 안 만들면 사람들이 안 시켜 먹어요. 네. 그렇게 안 하면요, 사람들이 안 찾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게 만들고 이제 싱겁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찾아요. 최대한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맛이 고객들의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야 다음에 또 시켜 먹습니다. 아무튼 어떻게 보면 자단 소비가 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으면요,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 그 자잘한 소비부터 줄이셔야 돼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, 배달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웬만하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식으로 가라. 이 말씀 눈이 드리는 게, 만들어 먹는 게 건강에 좋고 돈도 굳어요. 물론 귀찮긴 합니다. 그래도 적당히 만들어 먹으면 괜찮아요. 소화도 잘 되고.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 이런 걸 상당히 귀찮아합니다. 혼자서 어떻게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해먹냐. 너나 그렇게 해먹어라.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붕어 형, 시켜먹는 게 싸게 치는데요?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는데요? 그 두 개 먹는 건데요? 맵고 짜고 너무 달면 이게 중독이라서 여기 부모님이 이거 먹으면 성격도 안 좋아져요. 그 말도 맞아, 이게. 그 말도 맞는 것 같아. 성격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있잖아요, 여러분. 내가 돈을 많이 못 보면 있는 돈이라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 지켜야 됩니다. 건강.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이 건강도 안 지켜요.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과연 건강해질까? 살 많이 찌고 복부지만 많이 생기고 가스 많이 찹니다. 뭐 배달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이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을 거예요. 야채 안 먹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. 먹는 사람 먹지 안 먹는 사람 안 먹어.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고. 그래서 돈은 돈대로 안 모이고 몸대로 안 좋아져요. 나중에 나이 먹고 몸이 탈나면 그때 가서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?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, 내가 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내가 쓰는 돈이라도 적게 나가는 거라도 필요한 게 아니면 쓰지 마세요. 아시겠죠? 결국 그 적은 소비가 모이면 크게 되고 내 삶을 좀먹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